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큐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겁니다. 제 속마음을 좀 이야기 드려보면, 실제로 개봉할 날이 다가오면 그날이 어떻게 돼요? 조금 조정을 받는 거가 당연한 이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정도 빠지는 과정에서 시청률이 1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로 한 번 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거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 랭킹 1위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다시 주가가 그 하루 정도는 또 2, 3일 정도 반등을 칠 겁니다. 그걸 노려서 다시 또 한번 트레이딩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천동 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치고 지금 한 6% 정도 하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 홀드한 드리블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익절 라인은 저는 한 20% 정도 라인에서 잡아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거에 3분의 1을 털어먹잖아요. 그러면 뭐 내일 봐도 그렇게 신통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제 상승폭이 한 10% 정도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정도는 홀드앤 드리블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늘 오후 가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봐야 되기도 하지만, 내일이 또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현상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저는 수주장구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주장구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더해보니까요, 수주장구가 확실히 있는 거야.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SDI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 리포트가 좀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가도 좀 상당히 좋은, 또 공략하기 좋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위해서 모니터링 하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HLB, 클래시스, 한중 NCS. 오늘 한중 NCS, 저 초병밖에 안 보내놨는데, 오늘 주가가 막 8%, 9%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 저평가되어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가는 과정도 그냥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즐기는 연습들을 좀 많이 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어제 그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좀 그려놨는데, 화면 살짝 세워 놓으셔가지고 저런 종목들 거래하시면 크게 무리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하는 종목들, 그리고 그 업종을 좀 잘 보세요. 보시면 이제 뭐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양매수고요.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조선 이쪽 관련된 부분에 매수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골고루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취향에 맞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방산주 조금 있고요.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전주 하나, 두산 에너빌리티. 전 두산 에너빌리티 있는 거 보면서 그냥 BHI는 계속해서 홀드해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 정도 감이구나. 그래 특별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바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감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서류를.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진행하기 어렵구나. 자, 3개월 정도 걸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유상증자 그 진행하는 부분에서 일부는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또 호재가 터질 거고요. 그래서 좀 눈치를 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오늘은 거래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면 크리스마스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주말 연휴 지나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DI, 여러분들이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공정 장비를 갖다, 특히 리플로우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공정도 그렇지만 후공정 관련돼서 부분이 성장을 할 것임에 틀림없고, 그런 과정에서 SDI가 좀 수주량이 상당히 많다. 그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른 거 저는 그렇게 미사여구 써가면서 설명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올해 더블업 정도 될 거다라고 해서 2배 정도 이상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점을 좀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주한국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냥 핵심만 이야기 드리면 요거예요. 그죠? 수주잔고가 2,493억 원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최근에 또 BOE 관련돼서 수주한 내용도 또 공시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수주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ER도 높은 구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부분까지 지금 뭐 업황이 안 좋으니까 아주 높은 구간의 밸류에이션은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서 백투 노멀적으로만 생각해 주셔도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존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사실 뭐 같은 거죠. 뭐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체 매출의 60% 정도가 대부분 삼성향 매출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안 좋으니까 계속 같이 주가가 하락을 해온 부분이 있으나 이제는 이제 수주잔고 있으니까 그거 믿고 투자해보는 내용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주 잔고 그것만 믿자. 믿을 건 그거밖에 없다.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해도 기본적인 매출은 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수주 잔고 플러스 알파 이런 개념으로만 좀 보시면 아주 편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장비는 뭐라고요? 네,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매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23년도, 2022년도 넘어올 때 수준 정도의 매출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가장 높을 때가 얼마였어요? 4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만 원대 한 중반 초 뭐 이렇게 보시면 좀 만 한 7, 이렇게 5천 원, 7천 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4만 원까지 본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보는 것들은 그냥 약간 정상적인 밸류에이션까지 기본 밸류에이션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저평가 구간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본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오는 게 뭐다? 바로 수주한 것만 믿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쿼터까지 이렇게 내온 이게 3쿼터에 나온 것들이 어떻게 대부분 1분기, 2분기에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이던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3분기의 수주가 쭉 나왔던데요. 그동안은 이제, 글쎄요, 지난해보다는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것들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당연히 맞겠는데, 3분기 이제 수주한 거 보면서 4쿼터부터 어때요? 매출도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80억 이 정도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영업이익은 110억. 그러니까 20억, 40억 뭐 이렇게 나다가 드디어 1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다. 요거 아니겠어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럼 바로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실적 발표가 2월 달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분명히 매수하고 기다려 줘야죠. 뭐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른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만약 그런 안 좋은 조건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냥 매크로가 안 좋아진 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전방에서 아주 안 좋은 뉴스가 있던가 이런 방법밖에 없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것까지 우리가 다 체크해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숫자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기 우리 생각해보면 최근에 많이 늘어난 장비가 CCSS 요 관련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공정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크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보다는 어때요? 장비 공급의 다각화를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또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향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이 또 동사의 장비를 갖다가 구미 있게 생각을 한다라는 소식도 같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로지 저는 믿는 건 보통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숫자예요. 숫자가 좀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또 우리가 기대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가 수주잔고 좋다는 것들은 11월 15일자 리포트를 보고 여러분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때요? 매크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걸 갖다 커뮤니케이션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보면 점차적으로 어때요? 또 사실은 CES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면 저점 구간에 와 있고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돼요? 윗단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습이 언제냐고 비슷하냐면요. 2023년도 11월, 12월 그때 모습하고 유사한 구간이에요.
작년에도 11월 달 엄청 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 벌써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갖다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그때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반도체 주가들이 3월 달까지는 다 어떻게 돼요?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그 후로부터 또 어떻게 돼요? 야, 실제로 보니까 별 볼 일 없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약재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부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거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씁니다. 11월 20일 날은 극단적 저평가다. 바닥잡기 신호탄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저도 이걸 계속 리포트를 갖다 대요. 이런 것들 접해 나가면서 말입니다. 이게 다 애널리스트 회사가 다 다른 겁니다. 유한타, 뭐 기타 등등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야 저런 제목을 쓸 정도면 엄청나게 자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니까 이제 나름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쯤이면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공유해도 되는 그런 시점은 됐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투자 포인트는 뭐다? 예,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믿을 만한 건 뭐다? 예, 수주잔고. 수주잔고는 곧 영업 이익이다. 매출과 PQ가 늘어나는 거다. PQ가 늘어나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숫자가 있는 거니까 그건 믿고 가야죠. 저는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수주잔고가 많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종목도 여러분들 갑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여기서부터 하방은 쫄지 마시고 매수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체 제 포트폴리오 비중에 5% 풀베팅으로 가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뭐 20일 2평 여기까지 열어두고요. 여기 윗단에서 그래서 저는 60일과 20일 2평 사이에서 매수 공략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제가 보면 업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평선 크로스워드요. 222이동평선 크로스까지 가기는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계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파동학 이론적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것까지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파동 요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그널이 터진 거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들어온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짝 눌리고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여기 60일 이평선 윗단으로 올라가는 것까지를 일단 1차 단계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황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과거에 생각해보면 지난해 어떻게 해요? 7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보면 42,000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17,000원입니다. 심지어는 뭐 15,000원 밑에까지 떨어져가지고 13,000원대까지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극단적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들은 잘 이야기 못 드리긴 하겠는데 이렇게 수주장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서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몰캡으로도 하나 정도는 또 포트폴리오에 있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HL 요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 양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한 5번 정도 나눠서 살 계획을, 프로그램을 좀 짜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기본적으로 전고점까지는 간다. 이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제가 한 300% 이상 수익을 낸 아주 땡큐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일단은 기본적인 높은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정도쯤에서 이하 부분 여기 아랫돈으로 사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여기는 무너뜨리진 않을 것 같아요. 매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 야 이제부터는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저랑 비슷한 놈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방으로 열어두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저점까지 6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 드린 양봉 보고 매수하자라는 내용하고 좀 다르죠. 자, 이런 경우는 자, 언제 또 이렇게 수급이 쏠려 들어올 수가 있나 이런 것들 갖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있으면 쑥쑥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JP모건 헬스케어 이때 직전까지는 같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할 때는 쭉쭉쭉 올라갈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난해가 아니군요. 올해 1월달 들어서면서부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 10%, 그 다음에 좀 다음에 내려가면 하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비중을 조금씩 커가면서 늘려가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10%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시스 같은 경우도 이게 하방으로 여기만 열어두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매수하셔야지. 이게 이제 눌러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린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건 버리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비상기업 때문에 눌린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간이 높은 구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략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 그죠? 지금 여기 양봉 하나 큰 게 들어온 거 있죠? 여기보다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매수를 또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휴가 있으니까요. 연휴 앞두고는 주가가 좀 눌릴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2월 이제 31일, 1월 1일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금 쉬었다 간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쯤이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 NCS 여러분들 제가 이때 얘기 드렸는데 저도 비중은 많이 앞서요. 지금 이가 10% 비중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초병만 보내놨기 때문에 오늘 조금 올라서 좀 속이 좀 상하는데 그래도 뭐 매수 컨트롤 잘 가야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 무너진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은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 주가가 이렇게 또 내려온 것은 이것은 무엇이다? 극단적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격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플레이할 때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흘러내려올 거거든요. 내려오면서 계속 일봉 위로 찌를 거예요. 하방보다는 뭐가 열렸다는 뜻입니까? 상방 쪽으로 열려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머니케어 뉴스 도움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구독, 채널 회원을 위한 채널 발전을 위한 회원가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